네, 지난해 말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진술 녹화 영상만 내면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도록 한 조항, 이거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이 위헌 결정을 받아들여서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 사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인 오선희 변호사 연결해서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의 이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녹화물을 그대로 쓰는 거는 위헌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써서 유죄 선고된 사건을 파기한 거죠. 근데 이게 1, 2심은 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내려졌던 판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1, 2심은 헌재 내려지기 전에 판결이었는데 그 전에 이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 다투었던 사건이었고요. 대법원 계속 중에 확정은 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헌재 결정을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 이 피고인 쪽에서는 이 영상 이건 인정 못한다. 계속 이제 재판 내내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네, 1, 2심부터 다투었는데 그래도 이 조항이 있으니까 증거로 인정하겠다 해서 유죄를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인데요. 네.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 영상 녹화물을 그 자체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조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피고인 측에서 이거 우리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반대 신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로 썼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은 재판받을 권리의 핵심 권한인데 이거를 침해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영상 기록물에 담겨 있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이 반대 신문도 하고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성범죄 피해자가 피고인 쪽에서 반대 신문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이게 상황 설정이 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나눠볼 필요는 있는데 반대 신문권 당연히 중요합니다. 다만 미성년 피해자라는 게 피해자가 뭐 5, 6살짜리 어린 피해자도 있고, 뭐 18, 19살짜리 사춘기 피해자도 있는데요. 형사재판이라는 게 실체적 진실 발견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신문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5살, 6살 어린 아동들을 데려놓고 어려운 말로 모르는 어른들이 둘러싸서 공격을 하면 아이가 상황을 잘 몰라서 잘못 대답하면 아예 그냥 법기술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고. 그렇죠. 사춘기 아이들은 사춘기 아이들대로 2차 가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른들이 와서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 제대로 말해? 이런 과정들을 겹치면서 오히려 원래 받았던 피해의 고통을 되씹으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비난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피해자가 자기를 의심해야 되는 상황에 계속 반복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이제 조항이 영상 녹화물로 증거 조사를 대신하는 조항이었던 거죠. 참 이게 좀 생각보다 좀 복잡한데 그렇다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로도 연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그 영상 녹화물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 또는 그 진술이 구체적인지 이런 거를 계속 진술 분석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는 해오면서 이제 재판을 했는데 다만 증언이라는 절차는 없었던 거죠. 그것만. 아무튼 근데 헌재에서 지금 위헌 결정이 내려진 거잖아요. 해당 조항에 대해서. 그럼 어차피 이제 그 입법 보완은 필요한 건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 첫 번째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차 피해로 판단되는 공격적인 반대 신문에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도 같이 보장은 돼야 된다.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목표고요. 지금 네. 현재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도 하고 권인숙 의원실에서도 입법안을 냈는데 네. 피해 아동이 법정이 아니라 피해자가 좀 안전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장소에서 네. 있고 미리 신문 내용을 미리 판사, 검사, 변호사 모여서 정리를 한 다음에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는 질문으로 정리를 하고 예. 그 내용을 직접 묻는 것이 아니라 아동 전문가가 그 내용을 받아서 아동에게 따로 그거를 예. 원격으로 보는 방식, 요 형태로 법무부에서도 입법 예고를 하고 권인숙 의원실에서도 입법안을 냈습니다. 전담 판사를 지정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아동 심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판사가 이제 전문적이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동이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걸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잖아요. 특히 어린 아동일수록. 그렇죠, 물론이죠. 네, 예. 그래서 이것을 전담 판사를 지정하고 특히 이렇게 영상으로 원격 증언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와서 좀 방법을 다른 성인 재판과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담 판사를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것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전담 판사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것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동 증언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아동 조사자도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부 다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법무부나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이나 그러니까 준비한 그 입법 보완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같습니다. 지금 유럽하고 유럽에서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유럽에서 갖고 있는 이제 노르딕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그 사건 있잖아요. 파기 환송된 네. 것 같은 그럼 이 피고인은 거의 무죄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거여서 만약에 아동이 나와야 한다고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아동이 실제로 나올 수 있고 아동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그걸 유죄로 판단한다면 잘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피해 아동이 나는 벌써 몇 년 지났고 증언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증언 못하겠다 하면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병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의 오선희 변호사였습니다.